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유하림입니다. 오늘은 유하림의 Essential Guide to Pre-Algebra라는 강의 소개와 함께 미국 수학에 관련된 한국 수학과 미국 수학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 미국 수학은 어떤 식으로 몇 학년 때 어떤 수학을 배우는지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인트로덕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의 그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은 같지 않나요? 혹은 심지어 한국 수학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걸 공부해 놓으면 미국 수학은 쉽게 간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장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6학년, 7학년, 8학년 때 저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한국 수학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미국 수학을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 방법의 차별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6학년 교재를 봤어요. 국내에 있는 6학년 교재. 저는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6학년 교재, 7학년 교재 언제든지 제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 배웠던 내용들과 지금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보니까 내용이 확실히 겹치긴 합니다. 6학년 수학 확실히 겹치고요. 7학년 수학 겹치고 8학년 수학도 겹치는데 그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럼 정확하게 그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차이점이 접근 방법,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이 차이점이 난다. 그래서 특히 개념의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국 수학은 개념의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미국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개념의 확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바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프리알제브라에 맞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6학년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소수점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수점의 나눗셈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소수점 한 자리 나누기 소수점 한 자리, 소수점 두 자리 나누기 소수점 두 자리, 이런 식으로 뭔가 유형화가 되어서 그 개념들의 유형들을 차근차근 예제를 통해서 배우는 식으로 한국 수학은 접근이 되고, 거의 대부분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잘라서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것도 되게 비주얼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이 한번 소수점 나눗셈에 대해서 상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배운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4 곱하기 3을 하면 1.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 곱하기 3을 먼저 해놓고 12라고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소수점이 있으므로 소수점 한 칸만큼 앞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우리도 이렇게 배웠고 어머님들 세대도 이렇게 배웠고 학생들도 현재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문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미국 수학은 프리알지브라에서부터 십진법, 진법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십진법이라는 것은 숫자들을 다 0부터 9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십진법이잖아요. 근데 그 십진법이라는 걸 개념을 유도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릿수를 10에 이렇게 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차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의 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도대체 이거랑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는데? AMC 8, 10, 12. AMC라는 게 뭐냐면 수학 경시대회입니다. 미국 수학 경시대회인데 KMO, 우리 국내에서 KMO 1, 2차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학이에요. 조금 더 쉬운 수학인데 2차, 1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등부 KMO랑 느낌이 비슷하고, 중등부 KMO에서 1차, 1, 2차를 통과한 친구들이면 AMC 10, 12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MC 12의 후반 부분과 AIME로 AIME라는 건 뭐냐면, AIME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인데, AMC를 시험 성적을 잘 거두어서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초대장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AIME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AIME랑 경시대회 쪽에서 나타나는 진법의 문제가 6진법, 7진법, 12진법, 17진법, 진법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프리엘지브라에서 소개된 걸로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 진법은 거의 다루질 않아요. 많이 다뤄봤자 이진법과 십진법을 다룹니다. 근데 미국 수학은 그런 것도 유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진법이라는 문제로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경시대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하기에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나은지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학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어머님들, 그럼 미국 수학은 개념의 확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럼 도대체 미국 수학은 어떤 게 어떤 거고 어느 시점에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 수학을 배우겠다라고 자녀들에게 미국 수학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 7, 8학년은 우리 주니어 매스라고 해요. 미들 스쿨 매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원래 9학년까지 중3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6, 7, 8에 뭘 배우냐면 6학년 땐 프리알지브라, 지금 한국에선 6학년 수학이라고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나가죠. 왜냐면 개념이 확장이 돼야 되니까 생각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리알지브라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프리알지브라는 뭐 6학년 수학이랑 같은데 그럼 선생님 알지브라 1이랑 프리알지브라랑 뭐가 다른가요? 이건 왜 중1 때 배우는 건가요? 중1 때 어떤 수학의 느낌을 배우냐면 국내로 따진다면 중1학년 1학기, 중1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중1 1학기, 중2 1학기, 중3 1학기 각 학년별 1학기 내용들을 배웁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펑션이라고 부르죠. 프리알지브라에서는 펑션이라는 부분, 함수라는 부분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해요. 1차 방정식, 그리고 정수론이라 그래서 그 KMO라는 걸 준비할 때 대부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경시대회 준비할 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진법 설명했던 게 바로 정수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수학은 그 정수론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바이브가 살아있어요. 그 안에 바이브가 살아있고,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알지브라 1에서 제가 1학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2학기에 해당되는 부분, 도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형을 공부할 때 국내 수학과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걸 배우긴 하는데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합동이라는 성질, 아니 뭐 합동이라는 게 뭐냐면 쉐이프도 같고 크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뭐 삼각형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congru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Y2 figures, 이 두 개가 왜 congruent한지, 합동인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국내에서는 이게 합동인 걸 알았으니까 각도를 찾자라는 식으로 다른 것들을 찾아봐, 다른 수학적 어떤 팩트들을 찾아봐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증명 위주의 수학, 즉 proof based method를 geometry에서 처음 배울 때 국내 수학만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해당되는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알지브라 2랑 프리칼큘러스라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알지브라 2랑 프리칼큘러스는 9, 10, 11에 걸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9학년, 10학년 때 끝내고 어떤 친구들은 10학년, 11학년. 9학년이라 하면 중3입니다. 우리 국내 나이로는 중3이고요. 10학년, 그러니까 중3, 고1, 고2, 고3이잖아요. 10학년이 고1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국내에서도 고1 때 배우는 수학 10-가, 10-나, 그리고 뭐 수1, 수2 요 해당되는 부분이랑 선생님 겹치나요? 겹칩니다. 겹치는데 좀 독특하게 겹쳐요. 우리 국내 수학은 어떤 게 기초가 되시는지 어머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아실 때,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수능이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 모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고1, 2, 3한테 다 물어봐도 너네가 수학을 지금 배우는 목적은 뭐야?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예요.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이게 뭐 수학적 사실을 배워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게 있을까요? 라는 걸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알지브라 2랑 프리칼큘러스를 배우면 도대체 어떠한 개념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AMC라는 시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AMC 10, 12,
에이미라는 시험이 요 알gebra 2랑 프리칼큘러스 그리고 지오메트리까지 합쳐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수학 경시대회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내 아이를 벌써 경시대회를 가르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과 계열에 관련된 자녀들이 공대를 가야겠다 아니면 금융을 가야겠다 수학에 관련된 과를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AMC를 거치지 않고선 절대로 미국 대학교에서 잘 GPA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머님들. 저는 국내에서 그냥 국내 수능에 맞는 수학을 공부한 상태로 미국에 갔고요. 미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학과로 이렇게 그 메이저를 디클레어를 한 상황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게 AMC 10, 12 에이미에서 학생들이 문제풀이 능력, problem solving technique, problem solving strategy를 아주 유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거기 와서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MIT에 간다. 들어만 봐도 벌써 좋은 얘기인데 MIT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MIT에 갔을 때 만나는 친구들은 죄다 이것들이 끝난 AMC, 에이미, 모든 것들이 끝난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한 친구들이랑 붙는 거예요. GPA 경쟁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스 하나가 깨집니다. 미국 수학은 쉽다라는 미스가 깨지는 거예요. 미국 수학이 쉽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수학이 쉬운 건 생각의 재료들을 아주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던져주기 때문에 쉽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려워지냐? 테스트 커리큘럼이라는 부분. 6학년, 7학년, 8학년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매스 카운트라고 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분들이 스테이트 와이즈로 시험을 보거나 내셔널 와이즈로 시험을 볼 때 이거는 국내로 따지면 KM2 정도예요. KM2 정도가 KM5도 아니고 KM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 이렇게 그냥 강사 말고도 이렇게 과외하시는 분들도 얘기해 주시는 게 매스 카운트 내셔널 와이즈랑 스테이트 와이즈는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미국 애들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 잘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수학 잘하는, 엄청 많이 잘하는 애들이 다 매스 카운트부터 시작을 해서 AMC 8까지 가는데 어머님들이 또 혹자 AMC 8을 생각을 하실 때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AMC 8 그거 쉬워. 그냥 한국 수학 좀 하고 보게 하면 돼. 수상하는 건 쉬워요, 어머님. 제가 얘기하는 건 1번부터 25번까지 총 25문제가 있습니다. AMC 8에서는 25문제가 있는데 20번부터 25번까지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 수학 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사고력 수학 푼 친구들, 뭐 영재 소리 듣는 애들한테 20번부터 25번까지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제가 현장 강의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25번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이런 것들을 풀게 되거든, 이게 풀게 되거든 AMC 10, 12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AMC 10, 12에서의 그 기조가 AMC 8, 20번부터 25번까지 먼저 그 기조를, 그 해의 기조를 맞춰서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10, 12 에이미로 넘어갑니다. 10학년까지 볼 수 있는 거고 12학년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에이미는 Invitational Math Exam이라 그래서 AMC 10, 12가 AMC 10, 12에 통과한 애들,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서 통과한 애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보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9, 10, 1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아니면 중3, 고1, 2가 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AMC에 대한 내용은 그럼 뭐 경시대회니까 이제 자녀는 뭐 수학에 관련된 과를 가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SAT Math Level 2, SAT2라고 불리는 과목이 있죠. 이 과목은 거의 그 리딩으로 따진다면 보캡 수준이에요. 수학에 대한 보캡을 물어보는데 국내 수학을 조금 배웠다라고 한 친구들은 당연히 커버가 되고 미국으로 프리칼큘러스랑 알gebra 2를 공부한 친구들도 다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학년하고 11학년 때 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여기서 아무리 봐도 SAT1은 안 보이는데요. SAT1은 어머님 AMC 6, 7, 8학년만 끝나도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6, 7, 8학년만 끝나도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인데 만점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난이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의 과정을 영어로 적혀 있는 거를 수식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SAT1은 만점을 받긴 어렵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걸쳐서 아무 때나 봐도 괜찮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칼큘러스에 대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앞에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칼큘러스랑 스탯은 국내 수학이랑 겹치기도 하고요. 국내 수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수학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극좌표라 그래서 polar curves.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학 3이라고 해서 과고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 과고생들이 공부하는 그 극좌표 polar graphs. 그리고 또 그 테일러 시리즈,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국내생들이 도전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국내 수능 기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정석이라던가 우리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으로 칼큘러스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AP 칼큘러스에서 주관식에서 다 틀려버려서 5점을 못 맞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미국 쪽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AP 칼큘러스를 공부할 예정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스탯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국내에서 확률과 통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inferential statistics라 그래서 뭔가 추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론 통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 추론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게 철저하게 대학교 1학년 과정에 딱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배우는 것보단 좀 어렵게 돼 있어서 11학년, 1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AP 칼큘러스와 AP 스탯을 미국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오버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 강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강좌는 제가 쓴 교재랑 같이 더불어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 커리큘럼 Essential Math Series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고 2019년 기준으로 제가 국내에서 가장 큰 서점 있죠. 국내에서 가장 큰 서점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프리알지브라를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떠한 교재도 국내 선생님이 쓴 교재는 단 한 권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연습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워크북이라던가 단 한 권도 없고 다 해외 발송입니다. 해외 발송인데 가격이 30만 원대가 넘어요, 어머니. 왜? 하드커버로 팔거든요. 두껍기는 엄청 두껍습니다. 두껍기는 엄청 두꺼운데 그런 교재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Essential Guide to Pre-Algebra로 국내 최초로 판매되는 이 교재를 통해서 300페이지 내외로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장점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압구정 현강에서 6학년들, 7학년들, 8학년들 팀 수업을 할 때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프리알지브라를 선행을 한다, 복습을 하는 친구들과 여러 친구들을 다 같이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해봤을 때 나타나는 모든 피드백을 100%, 200% 담아서 제가 살을 더 덧붙여서 쓴 교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AMC8. 수학을 정말 잘하고 미국 수학에 맞추어서 미국 대학교에 가서도 수학에 관련된 과를 잘하려면 결국에는 AMC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AMC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의 그 시작점 Math Counts와 AMC8을 처음으로 대비하기에 생각의 재료들을 공부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고 강의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Essential Math Series 유아림 커리큘럼의 시작점이자 미국 수학의 시작입니다. 미국 수학은 항상 유아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번째 강의죠. Decimal Expression, 새로운 토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점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Decimal Expression은 선생님 완전 다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내용들과 완전 다르게 접근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색다른 접근 방법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Algebra 2로 올라가거나 Algebra 1의 마지막 학기, 아니면 이제 Algebra 2에서 폴리노미얼 다항함수라는 것들을 공부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빌드업이에요. 완전한 빌드업 과정인데 이 빌드업 과정이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맞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쫓아올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ecimal expression, 선생님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 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AMC라는 거, 계속 AMC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제 수학 경시대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미국 학교, 미국 고등학교,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지들은 결국에는 AMC, AIM입니다. 그러니까 USA모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그쪽에 재능이 완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AMC랑 AMC 8, 10, 12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예전 기출 문제들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국내 수능 준비하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 그쪽이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이제 현강할 때도 그쪽 가르치는 게 되게 재밌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프리알제브라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소수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떠한 인티저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점자가 적히고 요 뒤에 나오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31.25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31.25 여기서 데시멀이라는 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스가 10이라는 거예요. 베이스가 10.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볼게요. 31 더하기 0.25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31이 인티저죠. 0.25 요 부분이 이제 소수점 decimal expr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31.25에서 우리 31이 궁금하면 뭐라고 적는다라고 했냐면 혹시 기억나나? floor function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데시멀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베이스가 10이라는 거예요. 10 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봤어요. Pre-algebra, Algebra 1, Algebra 2, Pre-calc 과정에 다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 중에서 베이스 10,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진법에 관련된 표현을 설명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어요. Pre-algebra밖에 없어. Algebra 1에서도 진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Algebra 2에서도 진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선생님이 단연간 가르쳐 왔지만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해오면서도 프리알제브라에서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베이스 10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나오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넘버 티어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넘버 티어리에서 나오는데 자, 넘버 티어리에서 나오는데 이 넘버 티어리는 어디가 주가 돼요? 자, 베이스 10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바뀌는 거. 10진법이 아니고 2진법, 3진법, 4진법, 5진법, N진법 이런 식으로 진법이 바뀌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number theory. 그러면 그 number theory는 어디서 나와요? AMC 8, AMC 10, AMC 12에서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밖에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밖에.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지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I have this much responsibility. 여러분들한테 이걸 정말 잘 소화시키게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지만 선생님 현강을 해봤잖아요. 현재 이제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미 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베타 테스트를 다 해봤어.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다 잘 소화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12.23이라고 적혀 있는 예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엑스트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왜냐면 내가 이걸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 12.23이라는 거를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raising power 토픽 2에서 power raising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10의 몇 승, 2 to the power of x 막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1이라는 애는 사실은 10이랑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1 곱하기 10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1 곱하기 1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2라는 숫자 있죠. 2라는 숫자는 그냥 2 자기 자체인데 사실 얘는 10의 0승이랑도 똑같아요. 얘는 10의 1승이랑도 똑같았고 여기 2 있죠. 요 2. 여러분들 0.2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2 over 10이라고 하거든? 0.2를 2 over 10이라고 해요. 0.2를 2 over 10이라고 하면 걔를 새롭게 적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2 times 1 over 10으로. 그리고 3 있죠. 여기는 3. 얘를 2 over 100라고 적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적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다 잘게 나누어 본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선생님 동그라미 칠 테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한번 보세요. 10 to the power of 1, 10 to the power of 0, 10 to the power of negative 1, 10 to the power of negative 2. 결국에는 powers of 10에 대한 summation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sum of powers of 10. 이게 바로 십진법이에요. 이게 바로 십진법이고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이진법으로 바뀌거나 삼진법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요. Sum of powers of 10이 십진법이구나. 이게 based on decimal expression이구만. 끝.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십진법에서 쓰일 수 있는 숫자들이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총 10개가 있어요. 그죠? 총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다는 거는 십진법 내에서 내가 이 앞에다가 쓸 수 있는 숫자들이요. 이렇게 10개씩밖에 없다고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진법이잖아. 만약에 이진법 베이스 2면 0하고 1밖에 없겠죠. 쓸 수 있는 숫자가 2개만 있어야 되니까. 4진법이면요. 0, 1, 2, 3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법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숫자 손가락이 다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날 때 좀 다르게 태어났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10가지의 손가락이 있다라고 10개의 손가락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10개의 손가락이 있다 보니까 십진법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십진법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이 십진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야 된다고. 응?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1번 보세요. 1번. 선생님은 아주 독특하게 설명할 건데요. 1번은 이 1번 지워서 설명하자. 1번 지우고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적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놀랐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설명할 게 무궁무진해요. 진짜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 현장 강의할 때 선생님 답이 뻔한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arithmetic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math를 하려는 거잖아. 잘 보세요. 1번에 A를 보세요. 너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진짜 어려운 수학 들어갔을 때 선생님 그리고 참고로 진법 무시하는 애들이 있는데 십진법 무시하는 애들 있고 이거 너무 쉽다고. 이 문제가요. 이런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AME라는 Invitational Math Exam AMC 다음 단계 AMC를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AME에서 나오거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프리알지브라에서 끄집어 온 거라니까. 프리알지브라에서 끄집어 온 시험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본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 이렇게 한다니까. 잘 봐봐. 너네 이렇게 하지. 선생님 5.5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이게 1이랑 4 더하고요. 3이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arithmetic이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선생님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할 거였으면 이 수업을 왜 들어? 그렇잖아.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잖아.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3.1이라는 숫자 있죠. 3.1이라는 숫자를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냐고. 이렇게 적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리고 2.4라는 숫자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들 잘 활용을 해보면 like terms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야, like terms. 너네 이거 연결고리가 이제 보이니? 이게 사람들이 허투루 만든 게 아니야. 참 장난치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야, 그냥 3.1 더하기 2.4는 5.5.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도 젊었을 때 좀 더 경험이 적었을 때는 그냥 이거 5.5라고 설명하고 끝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커니즘 설명 안 했다고요. 뒤에 있는 메커니즘. 0.1 더하기 0.4가 왜 0.5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갭이 커졌어. AMC 10과 AMC 10, 12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야, 너네 프리알제브라에서 이거 배웠잖아 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3.1 더하기 2.4가 5.5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안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그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잘 보세요. 야, 10의 0승과 10의 0승. 똑같은 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묶여. 묶여서 이렇게 되잖아. 3 더하기 2, 10의 0승.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리고 잘 봐봐. 1하고 4가 묶인다고요. 1하고 4가 여기서도 묶인다고.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묶였다고요. 이렇게 묶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건데? 얘가 5 곱하기 10의 0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10의 0승은 바로 1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은 소수점 바로 아래에 있는 놈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가 5.5가 됐다고. 얘가 그래서 5.5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B도 볼게요. B. 너네 다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이게 필수야. 야, 오늘 수업의 필수는 얘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 B를 한번 보세요. B는요. 12.3 더하기 21.45. 12.3 더하기 21.45. 자, 얘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얘도 말이에요. 12.3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2 곱하기 10의 1승 1 곱하기 10의 0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따라라라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 그지? 여기까지 오잖아. 야, 그리고 like terms 찾는 거라니까? like terms를 찾는 거예요. like terms를 찾는 거라고. 이거 연습해 주셔야 돼. 왜냐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폴리노미얼 올라갔을 때 다 발린다니까. 아, 선생님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장난질 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지금 숙달이 돼야 돼요. 선생님 믿어보라니까. 이게 된다니까. 나중에. 야, 1하고 2랑 더하면 뭐가 돼요? 3. 10의 1승. 10의 0승들 봐봐. 선생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싹 표시해 놓은 걸로 보세요. 얘는 뭐가 돼요? 3, 3이요. 10의 0승. 지금 요 놈은요? 요 놈은 7. 10의 마이너스 1승. 요 놈은 5.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33.75가 되는 거였고 얘도 너네가 계산하다시피 33.75가 되잖아. 근데 너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잘못된 방법,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태티스틱스를 좀 봤었고요. 그리고 또 뭘 볼 거냐면 오늘은 multiplication principle이랑 이제 뭐 permutation, combination 될 수 있는 한 거의 다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스킬 프랙티스까지 다 끝을 내니까 선생님 오늘 여기서 처음 부분에 얼마나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multiplication이랑 잘 보세요. 14.3하고 뭘 동시에 설명을 할 거냐면 14.5를 설명할 거예요. 14.5를.
자, 잘 보세요. 동시에 설명하겠습니다. 14.3이랑 14.5. 얘네들은 곱셈과 덧셈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곱셈과 덧셈에 대한 느낌인데 곱셈이라는 거는 언제 곱하냐면 이래요. 잇따라 나오는 경우. 딸려 나오는 경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잇따라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잇따라 나온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에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즉 and라는 느낌보다는 than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than. 자, than이라는 느낌은 뭐냐면 뭐가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A then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A then B. 자, A then B라는 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곱한다라는 느낌은 B가 일어날 때까지, 잘 보세요. 액션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액션이 진행된다. 영어로는 선생님 ongoing action이라고 설명을 해요. 액션이 계속 still ongoing 하면 계속 곱하는 거예요. 계속 곱하는 거야. 잇따라 나오는 케이스 아니면 구조가 같은 경우.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구조가 같다라는 건 뭔가요? 자, 보세요. 구조가 같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가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이 경우에 따라, 잘 보세요. 이 경우에 따라 B부터 C까지도 똑같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을 붙여볼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을 선택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합시다. XY. 1번 XY, 2번 XY, 3번 XY. 이런 식으로 1번을 선택해도 2번을 선택해도 3번을 선택해도 뒤에 딸려 나오는 구조가 XY, XY, XY 이렇게 같다면 우리는 3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간 순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 여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순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잇따라 나온다라고 발생하면 순서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순서가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야. 순서가 안 들어갔으니까 구조가 같아서, 잘 보세요. 구조가 같다는 거는 1을 뽑아도 XY, 2를 뽑아도 XY, 3을 뽑아도 XY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순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뽑는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뽑는 순서라고 합시다. 뽑는 순서. 여기도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매겨져 있어. 뭘 A를 먼저 뽑고 B를 뽑는 거야. 마치 아침을 먹어야 점심을 먹는 것처럼. 아침을 먹는 게 우선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 거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첫 번째 곱셈, 두 번째 곱셈은 구조가 같아서 그 순서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로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A에서 B를 갈 때마다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다 딸려 나오는 케이스가 다 똑같아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조가 계속 반복돼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 곱셈의 의미는 이러한데 그럼 선생님 덧셈의 의미는 뭔가요? 덧셈의 의미는 구조가 다른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케이스 워크라고 해요. 케이스 워크. 케이스 분류. 자,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된 B조차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A 된 B조차 되지 않는 거. 마치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간대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경우랑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랑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겠죠. KTX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KTX랑 기차랑 그러니까 기차랑
자동차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 이게 무슨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지? 양자 역학 이것도 아니고, 내가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우린 케이스 분류라고 해요. 이거는 빠짐없이 모두 세는 거야.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구조가 다른 경우예요. 구조가 다른 경우. 근데 구조가 다른 경우라면 결국에는 케이스 분류랑 똑같아요. 케이스 분류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손으로 세는 경우예요. 손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봐봐. 5라는 숫자를 말이야, 선생님이 5라는 숫자를 두 가지 자연수의 합으로 좀 표현을 하래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1, 3 더하기 2, 2 더하기 3, 1 더하기 4. 만약에 순서가 중요한 경우였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구조가 다르잖아. 4 더하기 1, 2 더하기.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3과 14.5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는 내용은 미리 풀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내가 했던 내용을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시고 그리고 반복하세요. 반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십시오. 5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벳이 총 26개가 있대요. How many four letter words are there? 26개의 알파벳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맨 처음에 구하는 방식을 계산해 줄게요. 구조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구조를 설정하자. 자, 구조를 설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릿수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알파벳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26가지가 있겠죠. 2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중복되지 말아라 그런 표현 없었어요. 그냥 26개를 다 써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6가지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A가 들어가면 여기에 A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 그냥 아무런 단어, 말이 되는 단어 말고 그냥 word. 여기도 마찬가지로 26개, 여기도 26개였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더할까? 곱할까? 이게 문제야. 더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 이거를 느낌을 아셔야 돼. 이 느낌. 오늘 여기서는 핵심은 딱 이거예요. 느낌을 알아내는 거. 선생님이 좀 더우니까 땀을 흘릴 텐데 여러분들 너무 그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들으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보드에 집중하세요. 얘는 더할까? 아니야. 더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봐봐. 얘를 선택했어. 아직 안 끝났어. 얘도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했어. 아직 안 끝났어. 얘도 선택해야 되거든. 얘를 선택을 했어. 아직 안 끝났어. 얘를 선택 안 했잖아. 그러면 안 끝났으면 안 끝난 느낌이면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듣더라도 부모님들이 듣더라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설명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풀려요. 잘 보세요.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선택했는데 얘가 아직 선택이 안 됐으니까 끝나지 않았다고. 내 모든 카운팅은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얘를 선택했으면, 잘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경우수를 적고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하는 걸 적는데 여기서는 곱셈이 일어난다는 거야. 곱셈.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이 끝나지 않았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딸려 나오는 케이스가 다 똑같아요. 26개씩. 다 똑같아서 이거는 딸려 나오는 구조라고 보셔도 되고 순서가 정해진 곱셈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restriction이 있습니다. restriction 동그라미 치시고 restriction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restriction이 있다는 뜻은 뭐부터 해결해야 컨디션, 조건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조건부터 해결. 조건부터 해결을 하는데 조건을 해결을 할 때 항상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조건부터 해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순서를 그러니까 조건의 순서부터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곱셈을 진행하면 돼요. 생각의 순서대로 곱을 하면 됩니다. 생각의 순서대로 곱한다. 자, 잘 보세요. 생각의 순서대로 곱한다는 게 뭐냐면 A, E, I, O, U가 바울이래요. 바울. 그죠? 자, 그리고 consonants가 중간 두 자리에 들어가야 된대. 자, 첫 번째 자리에 A, E, I, O, U 총 5가지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도 5가지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한 순서가 이거거든. 5 곱하기 5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21가지. 나머지 21가지. 그럼 얘네들도 다 곱한다는 거야. 선생님 왜 21가지죠? 왜 20가지가 아니고? 아니 중복되지 말란 뜻 없었거든. 중복 허용이거든요. 중복 허용. 선생님 중복 허용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없으니까 중복 허용이에요. distinct하다라는 단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이 돼서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따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는 크게 그냥 이렇게만 내버려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7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스키로스 알아요? 스키로스? 선생님 스키로스 되게 좋아해요. 원래 선생님 M&M으로 했었는데 스키로스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스키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보면 영국에 이제 파는 스키로스를 보면 마지막 색깔 하나가 더 있어요. 블루가 있어요. 블루. 이제 국내에서 파는 스키로스는 모르겠는데 영국에 있는 스키로스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체리 블루라고 하나, 체리 콜라라고 하나. 아무튼 블루가 있어요. 블루가 있는데 총 6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밥이 학생이 5명 있는 거야. 5명한테 야, 너네 뭐 먹을래? 선생님 다 블루 먹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레드 먹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색깔별로 색깔의 순서에 관이 없이 여기 딱 적혀있는 assume there are plenty amount of Skittles of each color 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은 학생 1. 학생 1 보고 야, 너네 한번 선택해봐. 몇 가지 선택할래? 6가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거니까. 학생 2는요. 몇 가지? 얘도 이거. 얘도. 학생 3은 6가지. 학생 4도 6가지. 학생 5도 6가지. 잘 보세요. 얘네들 다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이 느낌을 살려야 돼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느낌이야. 이 느낌만 잘 가지고 가면 돼요. 학생 1이 뽑았어. 학생 1이 뽑았는데 끝났나? 안 끝났죠. 학생 1이 뽑고 나서 학생 2도 뽑아야 돼. 그럼 곱하기네. 곱하기예요. 얘네들은 죄다 곱하기예요. 지금 죄다 곱셈의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을 따지고 보면 얘는 6의 5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6의 5승.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왜 곱셈이다? 안 끝났으니까. 학생 1이 뽑고 학생 2가 뽑고 학생 3이 뽑고 학생 4. 선생님 굳이 이 순서로 뽑아야 돼요? 학생 4가 먼저 뽑으면 안 돼요. 학생 4가 먼저 뽑고 학생 2가 뽑으면 안 돼요. 이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곱을 한다. 이게 7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십시오. 자, 8번을 보니까 How many odd number? 이 별표 치세요. 조건이 중요하네요. 조건이 많이 달려있네요. 조건이 많이 달려있는데 자, 8번의 느낌을 한번 살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odd number를 적겠다라고 했으니까 자릿수가 5자리니까 중간이 1이 돼야 된대요. 중간이 1이 되면 여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1 곱하기 한 가지. 1이 들어가서 1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맨 마지막 자리 보세요. odd number면 유닛 디짓이 1의 자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1, 3, 5, 7, 9 총 5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5가지